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약을 먹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낫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차분히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큰 소리로 좀 얘기하는 편인데 오늘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중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하락한 거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죠. 그죠? 올라가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고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오르는데 바이오주가 중심이 됐다라는 점은 좀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상된 반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오늘 큰 폭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이 일단 급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바이오 관련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4.5%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또 주식공장 TV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HLB라든가 메지온,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것들도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또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자, 왜냐면 자, 코스닥이 오늘 2.1% 상승을 해서 64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조정한 거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 규모가 많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조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단기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조금 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다시 되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거래량으로 봐서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1선 저항을 받았다라는 점은 그죠? 오늘 21선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끝났는데 거래 규모가 좀 많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봐서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미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반등폭이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주 낙폭이 좀 심했던 데 따른 반발 매수지 다시 한번 기존 10월부터 이어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지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 자,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 다뤄볼 얘기 여전히 HLB 또 헬릭스미스, 메지온, 신라젠 같은 임상 3상을 발표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임상 3상에서 좀 떨어진 그런 종목군들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강스텐바이오도 있고요. 예전에 젠백스도 있고 그런 얘기들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임상 3상까지 와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런 거를 절대 무시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예정되어 있는 3상 발표한 종목군들이 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 3상 발표 후에 최종 FDA 승인까지 받은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바이오의 이러한 연말로 갈수록 또 연초로 갈수록 좋은 또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인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종목군들 무시하지 마라. 왜냐면 지금 시장에 누가 보더라도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앞으로 최초란 말이 붙을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그런 물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오늘 처음 주식공장장 TV 시청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죠? 여러분들 들으시기가
처음 오늘 방송을 접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환경을 한번 먼저 조금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에요. 물론 얘네들도 특히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를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때 좀 죽을 썼죠. 그쵸? 재미가 없었는데 10월 이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10월 흐름부터 해서 일단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뚜렷한 조정 없이 11월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자, 2019년도 임상이 예정되어 있는 뭐 1상이든 2상이든 또 3상이든 예정되어 있는 제약주와 바이오를 통틀어서 테마 차트로 한번 묶어본 데이터를 보면 9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10월 달부터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죠. 11월 달에 조정을 받고 11월 그쵸 중순 이후부터는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다시 11월 말 이후부터 또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또 분기점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앞서 본 차트는 미국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고요. 그쵸? 이건 미국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을 그쵸? 합산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올해 연말까지 임상 데이터가 발표 예정되어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테마 차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궤를 같이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환경도 지금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상해 A 주식, 상해 A 주식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HLB의 뭐라 그럴까요? 리보세라닙을 이제 중국에서 판매한다 그랬죠. 그 제약회사가 바로 항서제약이에요. 항서제약의 주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이오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3상까지 왔는데 임상 3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제가 이 주식공장장 TV 방송을 통해서 이전에 많이 언급을 해드렸고 설명을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임상 3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SK 바이오팜인가요? 네, SK 바이오팜이 최종 임상 시험에서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었잖아요. 독자적으로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SK 바이오팜에서 2000년도 초반부터 준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2019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가깝게 그렇게 전임상 단계부터 1상, 2상, 3상 이렇게 FDA 통과까지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HLB라든가 메지온, 또 신라젠,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바이오협회에서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일상에서 마지막 신약 승인 단계까지 오는데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10%가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9.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항암제일 경우에는 이 수치가 또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HLB가 지금 현재 시점까지 와 있다라는 것 자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라젠도 이제 뭐 임상 3상에서 약간 좀 실패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도 또 수정 보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면역 항암제죠, 그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들어갈 확률, 일상 성공률이죠. 제일 높아요. 일상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임상, 동물임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임상 1상을 또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아서 임상 1상을 진행하는데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약이 이 건강한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느냐. 그래서 일상에서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63%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상에서 3상이 넘어가는데 2상부터는 환자한테 직접 투여를 해요. 소수의 환자들. 그래서 2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2상에서 3상으로 갈 확률이.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환자들한테 이렇게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안전성이라든가 이 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상을 진행하는데, 이 3상에 들어가려면 많은 비용과 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인력들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폰서가 없으면 3상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상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상에서 3상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승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3상을 가더라도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점도 있고요. 그래서 3상으로 들어갈 확률이 가장 떨어지죠.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상까지 왔어요. 3상까지 와서 이제 지금 현재 NDA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NDA 오늘 HLB는 뭐예요? 그렇죠. 사전 미팅한 회의가 회의록이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요걸 토대로 FDA 이제 승인 신청을 냅니다. 그 과정까지가 58% 정도가 성공을 해요. 굉장히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FDA 승인을 받을 확률이 몇 프로예요? 85%에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3상까지 왔으면 성공 확률이 85%나 늘어나요. 지금 여러분들 HLB라든가 메지온이라든가 헬릭스미스, 신라젠 같은 이런 경우에는 FDA에 만약에 승인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판매 승인이 날 확률이 8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암일 경우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3상 데이터가 결과치가 나온 상태에서 NDA를 통해서 FDA의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라든가 메지온 또 헬릭스미스, 신라젠 얘네들의 가치가 그만큼 뛰어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미리 다 올라버리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 임상 실패했나 보다.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주가가 안정을 찾으면 뭐 순리대로 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안심을 하는 거고요. 그쵸?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HLB라든가 HLB의 리보세라니 또 메지온의 유데나필 같은 이런 성분의 약들은요. 이미 FDA에 또 국내에 뭘 받았습니까? 그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특히 유데나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 달에 미국에서 이건 희귀약품이다라고 희귀약품 지정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승인을 해줬죠. 여러분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되면 심사 기간이 짧아져요. 굉장히 짧아집니다.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짧아지는 그런 심사 기간의 권리를 팔 수가 있어요.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당 한 25억 정도에 달하는 신약허가 신청 비용을 면제받아요. 그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판매 허가 후에 7년 동안 독점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동종의 약을 이 특허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HLB라든가 메지온은 지금 이렇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미국에서. 한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뭐 3상을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뭐 신속 또 판매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또 이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까지 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상락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런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앞서 본 그림을 제가 이제 그자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인까지 임상 1상부터 최종 승인까지 성공률 우리가 LO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가 채 안 된다라는 점.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항암제가 아닐 경우에는 약간 더 높고요. 그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희귀병, 아까 희귀질환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희귀질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임상 단계 성공률이 더 높다. 이게 뭐예요? 그죠? 그냥 그만큼 좀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준 거죠. 절박성이라든가 이 약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가 이제 보통 14개 주요 질병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통계를 낸 거거든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허가율이 낮은 정신질환 이런 약보다 2배나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리고 14개 질병 중에서 가장 승인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네. 다 제가 앞서서 해드린 얘기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앞둔 K바이오 오늘 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일단 HLB의 리보세라닙이 가장 빠를 수 있고요. 메지온도 같은 위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아요. 그죠? 1차 지표에서는 조금 의미가 없었는데 2차 지표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점도 좀 비슷하고요. 그죠? 그래서 내년 HLB가 먼저 사전 미팅 NDA 프리 NDA 회의록을 갖다가 이제 받아서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내년 4월에 허가 신청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명실공히 2020년이면 국내 최초로 글로벌 항암제가 탄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대표이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정확하게 지켜낼지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하지만 그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셀트리온 공부하고 셀트리온께 그 강의할 때도 다 비슷하게는 가는데 그 기간이 잘 맞춰지질 않아요. 회사에서 예상하는 거와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거랑 틀려요. 뭐 HLB도 그런 어떤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의 어떤 탄력을 받고 또 시장에서 이런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메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초 1, 4분기에 1분기 중으로 허가 신청을 목표로 지금 서류 작업을 진행한다. 이미 여러분 FDA의 그 관계자들이 이 프리 NDA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전 미팅을 아무나 안 해주거든요. 이거 메지온도 사전 미팅에서 야 니네 FDA 접수 가능해 이 정도면 요거 어떻게 해서 보완해서 이 서류 준비해서 신청을 한번 해봐라라고 코칭을 해주는 게 바로 사전 미팅이에요. 네, 그걸 이제 HLB가 오늘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에 허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고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내년 초에 허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거기 나와 있죠, 그죠? 허주마가 이제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예정으로 나와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도 9월 달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데 보통 한 1년 넘게 걸렸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사실 셀트리온이 예전에 램시마 FDA 신청을 하고 나서 그건 BLA라고 하죠. NDA라고 안 하고 BLA라고 하는데 이 BLA 신청하고 나서 FDA 이제 허가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는데 그 이후로는 좀 짧아져요. 주기가.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 이후는 좀 짧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졌어요. 삼성바이오에피스도 그렇고 또 한미약품, 그다음에 녹십자 이렇게 내년도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K바이오가 이렇게 제품 라인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종목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서 이미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 메지오는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 SK바이오팜도 발표가 됐어요. 그죠? 메지오는 뭐 완전한 성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와서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SK바이오팜은 그렇죠. 지난주에 니네 이제 이거 판매해도 돼 라고 허가 자체를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가 탑라인을 12월 중으로 이제 발표할 예정이에요. 안구 건조증. 그 다음에 비보전.
비보전은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뭐 아직 예, 비상장이기 때문에 KOTC잖아요. 장외시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굉장히 좋죠 지금. 얘도 연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이것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현재 위치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HLB는 큰 변동 없어요. 아직까지도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프리 NDA 그 회의록이 도착했다고 하지만 그 재료가 먹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래도 훨씬 줄었고요. 아직까지는 11월 들어서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량 소화 과정,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기간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의 업황이라든가 바이오의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SK 바이오팜의 FDA 허가받은 거는 사실 큰 재료예요. 물론 예상은 됐던 거지만. 근데 지난주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발이 전혀 안 먹혔었죠. 그쵸? 말도 안 되는 뭐 SK 바이오랜드 같은 게 상한가 치고 막 그랬었는데, 뭐 관계가 없지만,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자, 어찌됐든, 지금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고, 연말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HLB가 기간 조정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우리가, 또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지오는 조금 망가졌죠. 기술적으로는 좀 심각한 훼손을 얻었어요. 물론 이제 상승한 만큼의 조정이라고 보더라도 좀 많이 아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HLB도 그렇고 메지온도 사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초에 좀 이제 물량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채워야 될 때가 왔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매수에 근데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살 기회 충분히 주기 때문에 가격대는 한 뭐 13만원, 13만원 정도, 그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분할매수 접근하면 돼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얼마까지 떨어졌나? 13만원까지 떨어졌네. 13만 7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13만원 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식을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까지 메지오는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헬릭스미스 오늘 7% 올랐어요. 뭐 차트상으로는 큰 티는 나지 않죠. 이것도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뭐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에 따른 반등 정도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거래다운 거래가 나오지 않고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죠. 언제쯤 오를까 계속 지금 뜸만 들이고 있는 상태. 좀 지루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보는 김에 여러분들 젠백스 한번 볼게요. 젠백스도 많이 올랐죠. 젠백스는 지난 10월달 전혀 거래가 없고 또 상승 기조가 없었는데 지난 10월달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모멘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거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바이오젠이라고 있죠. 미국의 이 바이오젠이 지난 3월달에 임상 3상을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났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바닥을 박박히다가 지난 10월달에 그렇죠. 다시 3상에 성공했다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좀 뭐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3상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실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안 나왔다라고 사실상 실패라고 인정됐던 그런 부분이 지난 10월 달에 성공을 하면서 장중에 큰 폭으로 올랐죠. 지금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직전까지 다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3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젠백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젠백스도 예전에 3상 실패해가지고 최장암이죠. 3상 실패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장이 좋았을 때 또 한번 올랐다가 계속해서 빠졌었죠. 이번에 또 다시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젠백스도 한번 의미 있다. 3상이 일단 3상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의미 있다.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알츠하이머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분야에서는 젠백스도
빠지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의미 있다. 그래서 제맥스까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목이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오래 하기 좀 어려운데 지금 벌써 25분 지났네요. 그죠?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수급만 볼게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기관의 코스닥 매매 상위를 보니까 매지온이 1위네요. 그쵸? 매도는 HLB랑 헬릭스미스는 기관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볼게요.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헬릭스미스와 HLB 생명과학을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죠? 반면에 HLB와 매지온을 좀 많이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제 목 상태가 좀 좋았으면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또 좀 듣기가 좀 편했을 텐데 오늘은 참 너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더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바이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그런 여러분들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을 하고요. 빨리 컨디션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